20세 대학생이 반수를 하려고 하는데 휴학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풀린다고 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휴학해도 시험준비생으로 조건제 시유예를 받으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수급자가 반수를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수급자 자격 유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학과 수급자 자격의 관계부터 시험준비생 조건제 시유예 신청 방법까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부터 정리해드릴게요. 대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지만 재학 중이기 때문에 조건 국가유예자로 관리됩니다. 조건 국가유예자란 근로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면제된 사람을 말해요. 대학생의 경우 학업이 그 특별한 사유가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매 학기마다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그래야만 근로능력 유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학생이나 자퇴생의 경우는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근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조건불이행이 되어 본인 몫의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지이지 탈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험준비생 조건제 시유예입니다. 만 20세 미만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준비생에 해당하면 이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시험응시원서,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학원 수강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주민센터 복지 직원에게 연락해서 구청 복지 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보세요. 그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집원에 반수를 해야 하는데 수능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며 조건제 시유예자 성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조건제 시유예자로 인정되어 근로능력이 유예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조건제 시유예자로 성립되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3개월에 한 번씩 증빙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학 재학기간 제한입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총 8학기가 기준인데 이미 1학기를 사용했다면 남은 학기는 7학기입니다. 같은 학교든 다른 학교든 4년제에 입학했다면 8학기 중 7학기만 지원되고 초과 학기에 대해서는 가구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소담 씨는 20세 대학생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어머니, 형,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수를 하려고 하는데 휴학하면 수급자가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시험준비생 조건제 시유예 제도를 알게 된 후 휴학 전에 미리 구청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소담 씨의 경우 만 20세 미만이므로 시험준비생 조건제 시유예에 해당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준비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능 응시원서와 응시료 납부 영수증, 학원 수강증, 관련 교재 구입 영수증 등을 준비했어요. 담당자와 상담 후 조건제 시유예가 승인되어 휴학 중에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당해년도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거나 다음 연도 2월까지 수시 시험이 있을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조건제 시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소담 씨가 아는 친구 중에 수급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수급자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로는 소득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담 씨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휴학을 하면 풀린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왜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그 친구분은 아마도 다른 조건부가유예 사유에 해당하거나 만 20세 미만으로 시험준비생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나이, 학업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만 20세가 넘은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취업준비생 조건제 시유예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만 34세 이하로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사유로 자활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누적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조건 부과유예 사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미취학 자녀나 질병 부상자를 양육하거나 간병해야 하는 가구원 1인, 대학생,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가자,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나 사업으로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조건 부과유예가 됩니다. 환경 변화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로 한정해서 유예가 가능해요.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나 전역자, 교도소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사람,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학교 졸업자나 중퇴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받고 회복 중인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향정신성 약물 중독 등으로 치료 과정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조건 부과유예나 조건제 시유예를 받지 못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활근로나 자활기업에서 주 22시간 이상, 근로유지형이나 시간제 사업단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참여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중지기간은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이고 3개월 경과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 이행 시까지 계속 급여가 중지돼요. 하지만 다시 조건을 이행하면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조건 불이행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경우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정기적인 확인조사도 있습니다. 조건 부과유예자의 경우 반기별로 1회씩 확인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의 연령이나 생활여건 변화 등 생계급여 제공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사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변경하거나 통지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20세 대학생 수급자가 반수를 위해 휴학을 고려한다면 시험준비생 조건제 시유예를 적극 활용하세요. 만 20세 미만이라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준비생으로 해당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휴학 전에 미리 구청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유예 신청을 하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반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20세 미만 대학생 수급자는 시험준비생 조건제 시유예를 통해 휴학 중에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정기적인 확인조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